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요. 제가 뉴스를 보다가 너무 재밌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잖아요. 지드래곤. 네, 그 친구가 자신의 새로운 음악을 가지고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답니다. 그 뮤직비디오를 우리도 많이 쓰고 있는 소라 AI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너무 빠르고 또 고퀄리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찾아서 봤더니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비용도 거의 90% 이상 절감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런 거 티도 잘 안 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퀄리티고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 사건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지드래곤 원래 노래 잘하지. 감각 있잖아. 그래, 소라 AI?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만들 수 있겠네. 잘했네. 이렇게 끝나실 건가요? 아니죠.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로 이제는 기술은 무엇이든 다 구현할 수 있도록 다 도와줄 수 있는 거의 업종을 가리지 않고 기술은 다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옷을 한 벌 만들려고 그러면 한 10단계 이상을 거치고 정말 숙련된 노동자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다 있었어야 돼요.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림을 좀 못 그리는데 감각은 뛰어나다. 그럼 그 그림을 좀 못 그리는 것을 어쨌든 간에 그 수준에서 그림을 그려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으면 분명히 멋진 디자인 시안이 나오고 또 그것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넣으면 또 정확한 치수를 맞춰서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한두 단계만 거치면 정말로 최고의 감각에 최고의 퀄리티를 가진 옷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이제는 정말로 감각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창작할 수 있는 그 근원적인 힘이요. 이제는 세상이 창작자의 시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창작자가 정말 적었죠. 그죠? 한두 명의 창작자가 수백, 수천만 명의 소비자를 상대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죠? 모두가 다 창작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서 내가 감각이 없고 그리고 창작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앞으로의 삶에서 내가 정말 부유하고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분야든 간에 나는 창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창작의 힘은 결국 감각이고요. 아셨죠? 네. 자, 마찬가지잖아요. 소라의 AI, 그 다음에 GPT.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구를 사용해서 무엇을 표현할지, 또 어떤 이야기를 담을지는 오로지 그 창작자의 감각과 소양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감각을 키워야 되고 내가 어떤 소양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는 3가지를 제안해 드립니다. 물론 네, 과학 공부하는 거 좋고 수학 공부하는 거 좋고 뭐 각자 영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하는 거 좋지만 미래 사회를 위해서 이 3가지는 꼭 챙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인문학과 철학이고요. 2번째, 순수예술이고요. 3번째, 통섭의 능력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좀 알아봅시다. 자, 인문학과 철학이 왜 중요할까요? 결국 이것은 생각의 프레임을 확장시켜줍니다. 인문학은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맞죠? 철학은 뭐죠? 그 인간의 존재와 의미를 끝없이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맞죠? 그렇다면 이것들을 공부했을 때 결국 어떻게 돼요? 근원적인 질문을 내가 스스로 던질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사유의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창작의 기본적인 능력은 생각하는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생각한 것을 내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나답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내가 창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철학을 공부하면 우리가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난 왜 살지? 진짜 나는 누구지? 지금의 내가 맞나? 이렇게 됐잖아요. 정말
존재 그 자체를 벽으로 한번 밀어붙여보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나답게 창작할 수 있으니까. 누구 눈에 맞춰서, 누구의 기호에 맞춰서 만드는 것, 창작하는 것은 의미 없어요. 네, 그런 것은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결국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답게 세상과 소통할 때, 그때 정말 창작력이 폭발을 하게 되고 그런 작품들은 대부분 다 성공하게 됩니다. 자, 문화와 역사, 신화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결국 이 원형적인 구조들 있죠. 이것은 결국 변주되고 변형되고 결국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라이언킹의 원형은 햄릿이고 그리고 아이언맨의 원형은 프로메테우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문학, 그 다음에 어떤 신화 이것들을 충분히 공부하면 좋죠. 그러면 내가 음악을 만들든 내가 시나리오를 쓰든 내가 작가가 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아니면 뭐 배우가 되든 마찬가지입니다.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 신발을 만들어도 프로메테우스의 어떤 신화적인 서사 이것을 탁 신발에 담아서 만들 수 있죠. 이래야 미래 사회에서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정말로 인문학과 철학을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팁을 드릴게요. 일단은 플라톤의 향연, 그 다음에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또 루만의 사회예술, 요 세 책을 일단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구절씩 그냥 곱씹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 주말에 몰아서 한 꼭지 정도를 읽는 거죠. 그 다음에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아, 나 이 문장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은데 현대 사회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나하고는 좀 안 맞으니까 난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 이렇게 그 문장, 그 맥락을 다시 한번 내가 재창작하는 재미삼아 이렇게 하시면 분명히 이 인문학과 철학을 통해서 내가 창작력을 키울 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자, 두 번째는 순수 예술을 통해서 감각 훈련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선의 깊이를 더 깊이 있게 만들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예술의 원형은 결국 인간의 어떤 감정을 이 정제된 표현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쵸? 감정을 그대로 날 것 그대로 표현하면 이건 예술이 아니에요. 한 번 정도 정화돼야 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발효된 것을 그대로 내놓는다? 그러면 잘못하면 그게 썩은 음식이 될 수 있죠. 어느 정도 숙성시키고 정화시킨 상태에서 음식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의 정제와 약간의 어떤 비틀림. 그러니까 이것이 해악이고 유머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술관 같은 데 가서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자랑하려고 사진 몇 장 찍고 그 다음에 어떤 길을 걷듯이 빠른 속도로 훅 지나갑니다. 그러면 안 돼요. 네, 자, 미술관 가실 일이 있으면 한 작품에 한 10분 정도 꾸준히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 작가가 왜 이 색을 썼을까? 왜 구도가 이렇지? 아, 요 표현은 왜 그랬을까? 이렇게요. 자기랑 계속 대화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음악을 들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클래식 음악, 재즈 음악, 거의 뭐 음악의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무의식적으로 그냥 듣지 마세요. 그 선율에 따라서 상상을 해보세요. 베토벤의 뭐 숭어다. 그러면 어때요? 숭어가 파톡파톡파톡 뛰는 거. 그죠? 상상해보고 그 맑은 물, 호수도 상상이 되고 그 다음에 햇살이 쫙 비치는데 그 모습도 너무 좋고 그죠? 나뭇잎이 탁 떨어지는 뭐 이런 것도 상상이 될 수 있고요. 사람마다 제각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그거를 하셔야 나다운 창작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팁은요. 하나의 작품을 매주 하나씩 선정하시면 좋아요. 회화든 음악이든 영화든. 그 다음에 그 작품을 보면서
들으면서 아, 내가 만약에 이걸 창작한다면, 오마주해서 다시 만든다면 나는 어느 부분을 고칠 건가? 이렇게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또 이 일일 일 상상하는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어떤 장면, 지나가다 보는 장면, 아니면 뭐 집에서 뭐 가족들끼리 있다가 어느 장면 하나가 딱 인상 깊어요. 그러면 거기에 여기에는 어떤 음악을 써서 영상으로 만들면 좋을까? 이렇게요. 그러면 분명히 어떤 감각 훈련이 충분히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죠. 이렇게 내가 인문학적인 소양, 철학적인 소양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어떤 순수 예술에 통해서 어떤 그 감각 훈련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융합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비선형적인 사고를 위한 통섭적 사고를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창의성은 낯선 연결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것은 없어요. 네. 다 대부분 익숙한 듯한데 살짝 변형된 겁니다. 이거 본 것 같은데 익숙함.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간의 어떤 변주,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술과 철학, 그 다음에 예술과 사회 문제, 개인의 경험과 보편적인 정서들을 엮어낼 수 있는 능력들을 계속 좀 훈련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다룬 뭐 AI, 아트, 뭐 이런 것도 좋고요.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윤리, 아리스토텔레스가 윤리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그죠? 이것을 패션으로 바꾼다. 그러면 어떻게 현대적으로 패션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든 어느 업종이든 상관없이 디자인을 하시든 인테리어를 하시든 건축을 하든 뭐 자동차 디자인을 하든 아니면 뭐 식당을 하시든 다 좋아요. 감정과 개념과 기술을 함께 합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새로운 어떤 감각적인 창작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메모장을 하나 이렇게 항상 이 가방에 놓고 다니세요. 그 다음에 의미 없는 이 연결.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연결하는 훈련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러면 되죠. 브람스의 교향곡. 그 다음에 하이퍼 패션. 그 다음에 상실. 자, 이걸 가지고 무엇을 만들까? 노래를 만들 수도 있고, 요리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뭐, 정말로, 뭐, 뮤직비디오를 만들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아예 패션 자체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혀 다른 어떤 세 개의 영역을 탁탁탁탁 꽂혀가지고 싹 해서 이것을 하나의 시나리오로 만들 수 있다면 분명히 대단한 창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냥 이 공부하면서 뭐 연구 논문이라든지 또 아니면 뭐 좋은 우리가 강연 같은 거 들으면서 이것을 예술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상상도 좋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께 정리하자면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미래 사회는 AI, 그다음에 어떤 뭐 반도체, 뭐 기술 이런 것들이 세상을 지배할 거야. 그러니까 과학, 수학 뭐 이런 것이 중심일 거야.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대부분 다 만들어져 있고 앞으로 거기에 더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정말 그것을 잘 가지고 놀면서 멋진 것을 창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하고 더 많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제가 오늘 제안한 이 어떤 인문학적인 것, 그 다음에 순수예술, 그 다음에 통섭의 기술, 이것들을 좀 트레이닝을 좀 해보세요. 아셨죠? 네. 자, 예술은 뭘까요? 결국 기술로 닿을 수 없는 감정의 지도입니다. 맞죠? 네, 세상이 이제 모두가 다 예술화됩니다. 우리가 음식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음식인데 누구는 정말 한 끼에 40만 원씩 받고 누구는 한 끼에 6, 7천 원 받는 음식을 만듭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예술이면.
그죠? 예술이면 40만 원도 아깝지 않습니다. 네, 도구는 정말 충분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감정의 깊이와 사유의 깊이와 감정의 어떤 미세한 어떤 그 이것을 감지하고 그리고 이것을 수행하는 능력이 결국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기계가 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인간이 만들어내야 되고 인간이 찾아내는 것이 창작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인간의 사유와 감성에 답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인문학과 철학, 순수예술, 그 다음에 통섭의 기술을 갖춰야 합니다. 네, 그 결과가 결국 이 지드래곤이 AI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뮤직비디오를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리학당이었습니다.